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정부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다시 한번 북에 요청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는 이례적이라며 북한도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남북 모두에 절실하다며 공동 해법을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립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에 구조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우리 측의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는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한 우리 공무원을 북한이 구조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22일 오후 북한이 해상에서 발견한 실종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하려 한 정황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우리 측의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의 구조 정황은 지난 24일 군 당국의 발표 내용에서는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당시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바로 사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피살된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합동수색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까지를 8개 구역으로 나눠 서해 북방 한계선 NLL과 가까운 4개 구역은 해군이, 그 아래쪽은 해경이 맡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NLL이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며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에도 현재까지 군 통신선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해 왔는데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 채택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견이었던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는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여야는 함께 만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내용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그것을 원내 대표님께 보고하고 다시 추후 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논의해서 다시 만나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늘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빼고 결의안만 채택하자던 제안을 번복하고 다음 달 6일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대북규탄 결의안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결의안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결의안 내용에 시신을 불태웠다는 언급을 넣을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빼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입니다. 오늘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도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정 정장과 마스크 차림으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을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당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서 씨의 소속 부대 지역대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서 씨의 병가와 휴가가 지역대장 승인으로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모두 의사 진단서 등에 근거했고 의무 기록을 통해 실제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를 전제로 하는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지역대장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원반장이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통신 내역은 보존 기한이 지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되지 않아 지원반장에게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전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역 군인인 당시 서 씨 소속 부대의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이미 한 차례 연기돼 12월 3일 치르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험 안전 대책도 밝혔습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교육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12월 3일 예정인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방역을 위해 시험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시험장에선 한 시험실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수험생 책상 앞에는 침방울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시험장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위해 5곳 정도의 시험실을 별도로 마련하게 했습니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시험실 4,300여 개, 별도 시험실 7,850여 개, 격리자 시험실 759개가 신설되고 시험 감독과 방역 등 관리요원 34,410명을 증원합니다. 올해 수시 전형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별 평가 상황관리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대학별 평가기간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도 설치합니다.
안전한 수능 대입 전형을 위해 한 마음으로 정부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올해 수능 수험생은 약 49만 명입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다음 달부터 수능 관리 체계에 들어가며 11월에 감염병 상황을 지켜보고 선제적인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한 가운데 이달에만 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 40명, 해외 유입 10명입니다. 국내 발생 중 서울 19명, 경기 13명, 인천 1명 등 확진자 상당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노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인근 사우나 시설로 번져 이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3명 늘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4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29명입니다. 경기 고양시 요양시설 박애원 관련 확진자도 2명 더 늘었고 경기 군포 가족모임 관련 확진자도 5명이 추가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에 감염된 사람이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늘어 최근 일주일 동안 18명이 숨졌고 60대 이상 고령자가 17명입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이달에만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누적 사망자의 20%에 이르는 약 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 중 어르신 비중이 높아 안타깝게도 9월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이나 8월 연휴가 지나면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 확산 위험 요인인 가족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금번 추석 연휴 기간은 가급적 집에서 보내며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해 오랜만에 친지와 만난다면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등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심리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상담 전화인 1393 상담 인원을 늘리고 다음 달부터 자원봉사자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차량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원칙적으로 차량 시위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한다며 당일 현장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를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청장은 또 일반 교통방해는 벌점 100점, 공동 위험 행위를 했을 때는 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될 수 있고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개천절 차량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이 보급되기 전 앞으로 100만 명이 더 숨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송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건 지난해 말입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20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인도, 멕시코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가 미국이 최근 치른 5대 전쟁의 전사자보다 9만 5천여 명 더 많습니다. 이달 들어선 전 세계에서 매일 5, 6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이 보급되기 전 100만 명이 더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s it unthinkable that 2 million might die before a vaccine becomes widely available? It's certainly unimaginable, but it's not impossible. 사망자 증가 전망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300만여 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상 독감이 코로나19와 같이 유행할 수 있다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위력이 여전하지만 경기 침체와 국민들의 저항 등으로 각국이 규제 강화를 주저하면서 더 큰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종전선언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과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 전인 10월 종전선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석 달 만에 미국을 다시 찾은 외교부 이도훈 본부장은 북미 간 종전선언은 당연히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뭐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같이 한번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공감대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이 미 대선을 앞두고 깜짝 실행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신중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북한에 달려있는 만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본부장에 앞서 지난 16일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했고 이에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미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전 일들입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이상 공조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지난주 신천지 대전교회에서 14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면서 독극물을 넣은 협박 편지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의 50대 남성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5년 전에도 분유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며 남양 유업을 협박하다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신천지 대전교회에서 발견된 우편물에 청산가리 20g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편물 안에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며 14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내라는 편지와 결제 수단이 담긴 USB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애초 우편물의 목적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기거했던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측이 수신을 거부하면서 청산가리가 담긴 협박 편지는 발신인 칸에 적혀 있는 신천지 대전교회로 반송됐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USB에 담긴 용의자의 흔적을 파악하고 24일 밤 10시쯤 50대 김모 씨를 서울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경기도 수원 일대 우체통에 지난 14일쯤 우편물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천지 군산교회를 발신인으로 한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도 발송해 전북 군산우체국이 보관 중이었습니다. 두 개의 우편물이 수도권 모 우체국에서 같은 날 발송되었고 편지 봉투 형식과 편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범인이 발송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에도 분유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며 남양유업에 15억 3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 구속된 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의원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리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으로 김 의원을 조사하다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제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추석 명절 음식도 비대면 인터넷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원산지 표시가 둔갑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상형 기자입니다. 명절 음식을 SNS나 전화로도 주문받아 판매하는 대전의 한 반찬 가게 블로그입니다.
판매 광고에는 100%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 단속 반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냉장고를 열자마자 중국산 고사리가 나옵니다. 하나 봐도 벌써 이제 중국산 고사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외국산 원료를 쓰시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숙주나물을 포장한 상자에는 미얀마와 중국 등 외국산 표시가 선명합니다. 두부도 국산이 아닙니다.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떡의 원산지도 국산으로 둔갑됐습니다. 인터넷에 국내산 재료만 사용했다고 광고한 업체. 막걸리를 섞어 발효시키는 게 특징인데 이 막걸리부터 외국산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앙금이나 깨 등 다른 재료 역시 외국산입니다. 하지만 조리된 음식이나 완제품을 비대면으로 받는 소비자 입장에선 국내산을 썼다고 표시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100% 국내산으로 표시된 농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세부적인 원산지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최근 3주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비대면 판매업체를 포함해 원산지를 속인 업체 373곳이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사상 초유의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식품들이 배달 과정에서 변질되는 건 냉장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시동을 끄면 냉동, 냉장도 중단되는 단점을 보완한 탑차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은 기자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사용 중지된 독감 백신은 500만 명분, 이미 400명 이상 접종해 안전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로 받은 과일과 식품들이 변질돼 신고하는 소비자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배를 열어보니까는 핏물이 고여있고 고기도 다 이렇게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이 같은 문제는 배송 과정에서 특히 운반 차량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냉동 냉장 탑차는 엔진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시스템이 이렇게 가동하지만 엔진 시동을 끌 경우에는 시스템이 정지합니다. 지하 매장이나 지하 주차장에선 무조건 시동을 꺼야 하는데 상하차 대기에만 한두 시간이 걸립니다. 또 운전자가 다른 업무를 위해 차량을 떠날 때도 사실상 냉장 유통, 콜드체인은 중단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PCM 충냉 탑차가 등장했습니다. 나사가 우주복을 개발하면서 만든 얼음주머니 역할을 하는 물질에 냉기를 축적한 다음 평균 36시간 동안 배터리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영하 40도 이하의 냉매를 흘려보내게 되면 특수한 얼음덩어리를 얼리게 됩니다. 얼음덩어리를 열교환을 통해서 냉동, 냉장, 정운 관리를 할 수 있는 일반 냉장 탑차와 충냉 탑차 온도를 영상 7도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10분 뒤 온도를 재봤습니다. 일반 탑차는 10도로 올라갔지만 충냉 탑차는 7도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통 과정에 변질이 없는 PCM 콜드체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판사를 후보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열리는 첫 대선 TV 토론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럿 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자리에서도 상원 의원들에게 신속한 인준 절차를 밟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This should be a straightforward and prompt confirmation. Should be very easy. Good luck. It's going to be very quick. I'm sure it'll be extremely non-controversial. 공화당도 베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12일엔 개최해 늦어도 다음 달 말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엔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베럿 판사가 대법관에 최종 임명되면 미국 대법관 수는 6대 3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당장 11월에 열릴 예정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인준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법관 인선 작업은 대선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f the people choose Donald Trump, then the Senate should give his nominee a hearing and a vote. If the people do not choose Trump and choose me,
President Trump's nomination should be withdrawn. 대법관 지명 문제가 한 달여 남은 대선에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지 시간 내일 저녁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 간의 첫 TV 대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코로나19와 경제 그리고 인종 문제 등 현재 미국 내 최대 현안들이 주제로 예정돼 있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의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단독 사자로 2,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3% 넘는 상승률로 단숨에 830선을 넘어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9.29포인트 상승한 2,308.08에 코스닥은 27.63포인트 오른 835.91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의 반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증시의 중장기 상승 전망과 저점 매수세 유입이 맞물리며 오늘 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연휴 휴장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1% 넘게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게임즈와 뱅크에 이은 카카오페이의 기업 공개 소식에 5% 가까이 상승했고 하나솔루션은 니콜라 이슈 악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호실적에 대한 전망에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진중공업은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의 보유지분 매각 공고에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오른 1,17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참 요즘 출근길에는 옷차림이 참 고민입니다. 출근길과 퇴근길에는 제법 서늘해서 외투가 꼭 필요하지만 한낮에는 입고 나온 겉옷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정도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는데요. 비 예보도 잦습니다. 비 예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16도, 청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광주, 대구 25도로 역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